주신 이 질문, 정신을 늘 잡고 있는 방법이 있을지요? 지난번 말씀 중에 정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는 원리를 여쭙고 싶습니다 하셨어요. 참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그 정신이라고 할 때의 그 의식, 내가 알아차림 상태, 그러니까 그 알아차림 상태는 사실은 에고라고 불려지는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늘 알아차리면서 우리는 살고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눈 뜨고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알아차리고 있는 거지. 내가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늘 보면서 즉각 상황에 대처하고 또 사람들 만나면 영락없이 얘기하고 다 모든 행동들을 다 알아차림 상태에서 내가 다 알고 있지. 또 내일 뭐 할지, 또 뭐 뭘 먹을지, 또 지금 걸어가는데 안전한지, 또 딱 지나가다가 저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는 모든 의식들, 그런 의식들, 그거를 우리는 이제 흔히 의식이라고 하는데, 이 의식의 그 작동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의식의 작동 원리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알아차리는 모든 상태들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 어느 지역이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상황 앞에서 어떤 생각이 들거나 또 어떤 말을 하거나 할 때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바짝 긴장하고 있거나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뭔가 굉장히 그 불안해서 아주 두려움에 떨고 있거나 뭐 그런 상태가 되기 전에 하는 일반적인 일상의 모든 행동들은 사실은 거의 자율주행에 가깝다라고 할 만큼 그냥 반사적으로 어딜 가면 자동으로 그 생각 들고 누굴 만나면 자동으로 그 생각이 떠올라서 그 얘기를 하게 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의식을 쓴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의식이라는 게 그 정신이 들어와서 정신을 차린 상태에서 얘기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거의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뭐 심리학적 용어였던가 그 갑자기 그 어느 학술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스키마라고 하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스키마라고 했을 때 어떤 특정 장소나 어떤 특정 상황 앞에서 자동으로 인출되는, 그러니까 인출 비용이 제로라고 느껴질 만큼 그냥 자동으로 즉각 그 생각이 떠오르고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그 바로바로 행동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거나 말을 하거나 할 수 있게 반응이 다 바로바로 나오는 것은 우리 뇌 속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정보들이 그 상황을 만나면 자동으로 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생활들은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왜?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자율주행으로 살아가야만 소위 말해서 이 뇌를 놓고 보면 뇌를 CPU라고 제가 자주 비유를 하잖아요. 이 CPU라고 하는 이 중앙 처리 장치, 우리 몸 자체가 중추신경계를 중심으로 해서 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로 우리는 늘 이렇게 그 움직이게 진화되어 왔잖아요. 그 중추신경계를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그 중앙 처리 장치가 CPU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뇌죠. 근데 이 뇌가 용량이 그렇게 굉장히 그 엄청난 이게 그 고급 그 기계인 것 같고 엄청난 양을 다 기억할 수 있는 것 같아도 그 순간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처리하는 데는 이 뇌의 한 기능 중에 작업 기억이라고,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 작업 기억의 그 분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 기억을 우리가 그 늘 그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다시 말하면 이게 하드 디스크가 있고 메모리 디스크가 있고 그게 이제 다르잖아요. 하드 디스크는 장기 기억이나 아니면 대용량 저장 장치로 이거는 따로 저장만 하는 용도인데 플로피 디스크 개념에 이제 그게 많이 발전을 해서 지금은 이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거는 순간순간 일어나는 것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 책상 위에 물건 놔놓고 이렇게 정리하는 그런 아주 간단한 기억자, 굉장히 그 용량이 적으면서도 빨리 처리하는 것들만 담당하는 기억 장치,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있죠. 그걸 이제 해마라고 하는 그 뇌에서 해마라고 하는
그런 그 특별한 기관에서 처리를 하는데 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그 데스크라고 하는 그 작업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동시에 일을 이것저것 물건을 다 놓고 늘어놓고 일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몇 개만 딱 놓는데 그게 최대 허용치가 4개예요. 4개. 4개까지밖에는 워킹 메모리에서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늘여놓고 이렇게 하지 못해요. 즉각 일어나는 것들 그것만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용량이 있고 그걸 또 비롯해서 수많은 우리가 이 연산 기억들 그런 것들을 다 일일이 다 떠올려 가면서 의식을 늘 활성화시켜서 그걸 늘 찾아내고 검색해서 불러서 여기에 또 맞는 것들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선택지를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그렇게 해 나가기에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냐면 멈추게 되죠. 멈춰서 곰곰이 생각을 해요. 곰곰이 생각한다 할 때 비로소 이 워킹 메모리나 작업 기억에서만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아니라 장기 기억 장치로 넘어가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다 끄집어내서 이것저것 서랍 정리하고 장롱 열어보고 하듯이 막 찾아내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 의식이라는 게 그때 이제 동원되는데 그때 할 때 막 이것저것을 막 몸에 저장돼 있는 기억부터 뭔가 지금 우주 아카이브라고 외부에 다 내가 늘여놓았던 그런 수많은 것들을 상징으로 다 내가 이렇게 묶어놨던 것들 일일이 서랍을 다 열어봐야 돼요. 그러려면 멈춰 설 수밖에 동시에 2가지 일을 못 하거든요. 우리 인체가 멀티태스킹이 안 돼요. 딱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처리를 못 합니다. 그래서 움직이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또 그 생각을 하고 이러지 못하고 딱 멈춰서서 순간 골똘하게 생각에 빠지면서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고 쫙 그걸 찾아내서 여기 어떻게 할 건지를 다시 대입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일상생활을 할 때 의식이 들어와서 뭔가를 바로바로 처리해내는 거는 굉장히 사실은 뇌에 굉장히 많은 부담을 주는 다른 거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이것만 생각하게 해야 될 정도로 긴급 상황 아니면 뇌에서는 웬만하면 의식이라는 부분들을 사용하도록 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단을 해놓죠. 뇌에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뇌에서 돌아가고 있는 이 용량이 그걸 아주 넉넉하게 잘 돌아가게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엔트로피라고 불려지는 수많은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들을 차단하고 쓸데없는 생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뇌 입장에서 보면 생명의 어떤 위협을 주거나 뭔가 이렇게 긴박하다고 느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닌 경우에는 뇌는 그냥 웬만하면 자율주행 모드로 알아서 그냥 의식이라는 것들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즉각 처리해야 될 순간순간에 어떤 그런 일들을 대응하는데 아주 최적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되어 있어야만 얘가 이 신체 에너지를 잘 통제하고 이게 유지해 나가는데 적합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 IT 용어로 얘기하면 최적화라고 그래요. 최적화 과정을 항상 염두에 둬요. 그래서 얘가 쌩쌩하게 돌아갈 수 있게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웬만큼 다른 요소들로 자꾸 데이터가 자꾸 이렇게 연산이 다른 걸로 빠져나가는 것들, 더 연산이 오버되는 것들 차단하기 위해서 쓸데없는 것들은 자꾸 당장 딱 요 자리에 필요한 그 일을 제외한 것들은 생각을 아예 안 하도록 아예 딱 차단하는 그런 원리가 이 몸에 작용이 되죠. 그래서 설계가 아주 잘 돼 있죠. 최적화라고 하는 시스템이. 그래서 의식을 사용을 애초부터 차단을 해요. 최적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적화시킨다. 몸이 쌩쌩하게 늘 이렇게 긴급 상황에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을 항상 남겨놓고 그 순간순간 작업 기억을 사용해 가면서 처리해야 될 것들 그런 것들에 딱 얘가 아주 우선 모드로 딱 설정돼 있기 때문에 의식을 사용한다는 것은 일상생활 하면서
그냥 뭐 늘 우리가 편하게 운전한다거나 자전거를 탄다거나 뭐 어디 길거리 걷는다거나 뭘 어떤 그 행위를 하면서 말도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런 때의 대부분은, 거의 그럴 때는 100%에 가깝게 내는 의식이 개입되는 것을 애초부터 차단을 하게 돼 있어요. 의식이 들어오는 것 자체를 내는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일단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난 뇌의 용량을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다른 걸 못할 정도로 뇌의 용량의 모든 에너지원을 이 의식에 다 그냥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멈추게 되죠. 그래서 지금 요 작동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의식이 늘 들어와 있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여쭤보셨을 때는, 정신을 붙잡고 있을 수 있는 방법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것도 사실은 정신을 붙잡고 있는 거다. 이 정신은 뭐냐면은 내가 살아남기 위한 정신을 무조건 거기에 다 맞춰서, 얘가 생존에 특화되어 있는 기계이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하든 지가 알아서 잘 살아남을 수 있는 것에 최우선으로 얘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다. 그래서 그 정신을 차리는 것을 우리는 그 인정해주고 얘한테 맡겨줘야 돼요. 그렇게 알아서 잘 살도록. 그런데 이제 한 번씩 정신이 들어와서 본다라고 하는 거, 의식이 들어온 거죠. 유저로서의 의식. 그게 들어왔을 때 보면 얘 딴에는, 이 디바이스 딴에는 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뭔가 살아가고 있는데, 생존 모드로 살아가고 있는데, 얘가 아무리 생존 모드로 살아간다 해도 얘가 순간순간 경로 입력을 다른 유저라고 불려지는 다른 주인들한테 중독 오염돼서, 얘가 내가 지정하지 않은 경로, 내가 지정하지 않은 생활 습관, 내가 지정하지 않은 생각 습관, 이런 것들에 얘가 바이러스를 항상 묻게 돼 있어요. 컴퓨터 생각하면 간단해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고 아무리 안전한 사이트를 다닌다고 해도요, 어디서 묻어왔는지 바이러스가 묻어와요. 그럼 늘 정기적으로 이 컴퓨터를 청소해 주거나 바이러스를 잡아내 주지 않으면, 다른 말로 백신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것들을 한 번씩 작동해 주지 않으면 어느새 이 컴퓨터가 좀비 컴퓨터가 돼버리잖아요. 수많은 악성 코드들로 인해서 다 내 컴퓨터가 다른 용도로 다 해킹 당한 줄도 모르고 얘는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보면 이 내 컴퓨터 왜 이렇게 느려져 있지? 뭔가 좀 이렇게 버벅대고 느려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100%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죠. 그러면 이제 방법이 없죠. 하드 디스크를 완전히 싹 포맷해 버리거나 윈도우를 새로 깔거나 해서 아예 운영 체계를 새로 깔아줘서 얘가 쌩쌩하게 돌아가도록 그렇게 처방을 하듯이, 우리 이 몸이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일상생활 속에서 얘가 정신을 차리고 아예 그렇게 잘 다닌다고 해도, 생존에 특화되어 있다고 해도, 늘 얘기지만 얘는 자기의 기본 모드 중에 자율주행 모드라는 게 기본으로 하지만, 얘에게는 절대 빼놓을 수 없는 하나의 모드가 더 있는 게 유저 모드예요. 사용자 모드. 왜냐하면 이 몸은 유저가 사용하도록 설계되고 애초부터 유저가 쓰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늘 유저를 찾아요. 유저가 접속하지 않을 때는 늘 유저가 내 유저가 시키는 말이 뭔지를 늘 주변의 신호를 기다리면서 조금이라도 유저 코드에 가까운 음성들, 그런 명령들이 오면 곧바로 그걸 실행해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그는 아무리 지위가 높고 아무리 뭔가 카리스마가 있건, 아무리 또 그 살아가면서 자기가 뭐 현명하고 똑똑하다 해도, 누구나 다 인간이라면 유저 모드가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한 번쯤은 혹해서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아닌 사람들의 말에 이렇게 현혹되거나 그렇게 쑥 들어가서 이 사람 말이 내가 살아야 될 지침인 것처럼 그렇게 어느새 바뀌어 있어요.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삶을 보시면, 음식 하나 먹는 것조차도 TV에서 누가 나와서 뭐 이거 건강에 좋습니다, 요거 꼭 드시면 이런 데 좋습니다 하고 방송 몇 번 하는 거 보면, 아 이제부터 나 저거 먹어야겠다고 딱 입력이 되죠. 그 열심히 그걸 찾아 먹기 시작해요. 또 어느 순간 뭐가 안 좋다 이러면 그건 절대 안 먹기 시작하고, 그런 TV 프로그램이나 우연히 주어들은 어떤 정보들을
우리 딴에 이 디바이스 딴에는 그게 유저가 명령 내린 거랍시고 혼돈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굉장히 얘는 바이러스에 취약해요. 수많은 정보들, 수많은 유저의 그 음성이랍시고 그렇게 딱 그런 코드처럼 딱, 야, 너 이래야 잘 사는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톡 하면 유저가 하는 소리처럼 솔깃하고 그렇게 살아요. 그래서 정신줄을 잡고 있어도 얘는 항상 감염에 취약해서 늘 이런저런 사람들, 이런저런 정보들, 이런저런 성현들의 진리라고 불려지는 말들에 우리는 유저의 음성인 줄 알고 다 여기다 갖다 붙여서 이렇게도 살아보고 저렇게 솔깃솔깃하며 살아요. 그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권력이 높아서 자기 카리스마 나는 내 식대로 산다라고 딱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알게 모르게 다 이렇게 감염돼서 다른 유저의 말이 자기 유저의 말인 양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살아가는 게 얘 특성이에요. 그래서 늘 감염되게 돼 있어요. 그럴 때 이 정신이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의 의식이 들어왔을 때 보면, 이게 내가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닌데라고 내 의지와 나의 그 원래의 목적과 반하는 행동들을 얘가 하고 있거나 반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딱 대치되는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유저의 의식, 유저의 정신이 이제 작동이 되면서 얘를 포맷시키고 새로 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확실한 키를, 마스터 키를 내가 작동을 시켜야 돼요. 그걸 우리는 정신이 들어왔다라고 해요. 내가 정신을 번쩍 차려보니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정신 차려보니 이게 아니더라 싶더라 이런 말 우리가 하잖아요. 그게 이제 의식이 들어온 상태예요. 유저로서 정신이 들어온 거죠. 그런데 맹점은 우리는 이게 오래 유지가 안 된다. 오래 유지가 안 되고 또 한 가지 원리는 또 한 가지 맹점은 지나다니면서 그냥 일상생활 하면서 의식을 정신을 차려서 뭘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애초부터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스킬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불가능할 정도로 멀티태스킹이 안 돼서 그거는 잘 안 된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냐면 명상이라는 걸 해요. 명상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네가 지금 어떤 세파에 네 살아가는 모든 환경, 네 상황들 어떤 것들도 지금 잠시 내려놓고 고요히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될 만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지금부터는 어떤 말도 듣지 말고 고요히 있어. 그냥 잠잠히 기다리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처럼 너희는 잠잠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라는 그 말의 구절이 명상의 기본 원리예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지금은 어떤 너를 위협할 만한 요소도 없게 만들어 놓은 상태니까 안심하고 편안하게 컴다운, 릴렉스한 상태로 잠잘 때처럼 편안하게 숨을 쉬면서 가만히 있어서 지금부터는 나와 채널을 온전히 맞춰 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그래야만 얘가 다른 거 처리할 게 없어진다라고 할 때 뇌의 용량을 온전히 의식에 다 내줄 수 있는 모드가 주파수 변환이 그때 시작돼요. 그때 이제 우리는 곰곰이 생각한다라고 할 때 모드로 의식이 들어와서 뇌의 모든 용량을 이제 다 검사해 보는 거죠. 쫙. 얘가 이때까지 살아온 꼴이 내가 원하는 꼴과 원하지 않는 꼴들 어떻게 살아가고 있었는지 다 검색해 보는 거야. 야 어제 너 누구 만났어? 너 어제 지금 무슨 생각했니? 그리고 지금 이런 것들은 내가 심어준 네가 살기를 바라는 그런 행동 모드가 아니야. 너는 이런 생각도 이제 지워도 돼 하고 성찰이라는 걸 하잖아요. 다 없앨 거 없애고. 그런 모드로서 깊게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내가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한 정확한 로드맵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오늘은 이거 하고 1년 후에는 이거 하고 쭉 방향을 다시 한번 재설정해주고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이거야 라고 분명한 삶의 목적을 다시 한번 리셋하고 그걸 하는 게 이 전체 하드디스크를 포맷하거나 아니면 이 윈도우를 새로 한번 싹 지우고 다시 깔아주는 과정이에요. 이제부터 너는 완전 새 사람이 됐어.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 이제 새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 듣고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돼 하고 유저로서의 마스터 키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재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는 과정. 그 비밀번호가 뭐냐면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은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내가 너의 유일한 하나님이야 알겠지 하고 유저로서 확실하게 인식시켜주는 계명이 10계명 1계명이에요. 우리가 저기 우주의 어딘가 수염이 이렇게 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존재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누군가 있어서 그 신을 섬겨야 되는 게 유일신을 섬긴다. 그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유일신이라고 하는 나의 유저, 나의 고유한 사용자인 나의 유저, 그분이 하나님, 그 존재에게 온전히 내가 그 존재의 말만 듣도록 그 존재만 섬기도록 이 디바이스가 다시 재설정하면서 비밀번호 입력하는 과정이 10계명 1계명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가.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게 확실하게 딱 리셋하고 난 다음에 그 성찰의 시간이라고 명상의 시간이 골똘히 딱 그 과정을 딱 점검해 놓고 그 필요 없는 다 지우는 거죠. 이거는 이제 너는 떨어뜨려야 될 습관이니까 넌 앞으로 이거 안 해야 돼 라고 떨궈낼 거 떨궈내고 새로운 습관들 경로 지정해서 그럼 이제 내일부터는 이거 계속 하도록 내가 의식이 들어올 때마다 이걸 챙겨야지 하고 그렇게 이제 전체를 한번 쭉 보는 거예요. 명상의 시간에는 그렇게 해서 대화를 하는 거죠. 에고와 유저 간에. 그런데 사실은 이 유저는 정신이 딴 데 가 있고 늘 다른 세계를 왔다 갔다 하는 차원의 존재가 수많은 차원을 다니고 있는 에너지의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에고한테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 기억을 소환해야 돼요. 이 디바이스가 경험한 모든 그 경험치들의 기억들이 잊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명상의 시간에 곰곰이 기억을 소환해서 기억에 대한 메타 기억을 발동시키는 거예요. 이 디바이스가 저장해 놓은 삶의 그때까지 족적들, 삶에 걸어왔던 발걸음들의 여러 가지 행동들과 그것들 쭉 살펴보면 얘는 다 얘가 늘 떠올리는 기억들이 이런 거고 얘는 이런 기억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것들이 디바이스 입장에서는 꼼짝없이 갇혀있는 그런 저질러져 버린 기억들이거나 또 얘는 늘 소환하는 기억들 이런 것들이 즐겨 소환하는 기억이 있고 즐겨 얘가 늘 요 기억에 대한 트라우마처럼 요런 기억은 요렇게 각인돼 있는 기억이 있고 그런 것들 쭉 다 얘는 그 상태 1차 의식처럼 그 상태에서밖에 못 봐요. 그런데 메타 기억이라고 하는 메타 의식을 가지고 유저가 이 기억을 소환할 때는 아니야 요 기억의 의미는 이게 아니었어 하고 기억에 대한 의미 설정 개념 설정을 다시 해주고 다시 재저장하고 그런 것까지도 다 조정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기억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지난 날을 회상하고 떠올릴 때 그 기억에 끄달리는 경우들이 대부분 많잖아요. 그 기억만 생각하면 막 정말 어떤 때 수치스럽고 공포스럽고 어떤 때는 정말 내가 후회스럽고 여러 가지 막 만감이 교차하는 그런 기억들을 소환할 때마다 감정이 동반되는데 그대로 그냥 내버려두면 그 자체에 그냥 끄달려 다니는 거죠. 그 기억 자체에 끄달리는 거죠. 근데 메타라고 할 때 그 한 단계 높은 메타 기억을 발동시킬 때는 그 기억을 소환하는 즉시 개념 설정을 다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의미였어.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어 하고 개념을 재부여해 주면서 기억을 정리를 해 주는 거예요. 파일을. 요거는 삭제할 파일들. 요거는 요렇게 카테고리 분류해서 요 파일로 다시 파일 안에 요런 카테고리를 묶어서 요 파일로 넣어야 될 의미들. 그리고 요거는 애초부터 요런 잘못 기억된 거는 파일 이름을 바꿔서 설정을 다시 해 놓거나 그렇게 해서 완전히 삭제할 것들 파일을 옮겨서 다른 카테고리를 분류할 것들 그거를 이제 정리를 해주는 거죠. 기억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기억이라고 떠오른다고 다 떠오르는 대로 그 기억이 그대로 생생하게 늘 재생되는 게 아니라 의식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유저의 메타 의식이라고 하는 유저가 개입됐을 때의 정신은 기억까지도 찾아내서 파일 정리를 해주는 게 유저로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그 개념 부여를 다시 하고 나면 그때부터 되게
마음이 편해지죠. 디바이스 입장에서. 그 기억에 늘 끄달리고 그 명령에 늘 해야 되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된 느낌이에요. 그런 걸 우리는 컴퓨터 하나를 써도 우리는 늘 파일 관리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어지럽게 막 그냥 흩어져 있게 하지 않고 일목요연하게 분류를 해주는 카테고리 작업을 해주듯이 기억도 삭제할 것과 개념을 다시 바꿔서 요거는 다른 폴더로 다른 의미가 있는 것들로 묶어서 그렇게 다시 저장을 해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는 늘 기억이라는 것들 자체를 메타 기억을 우리는 발동시킬 필요가 있다. 기억을 통제하는 거예요. 이런 기억은 이런 거 아니었고 요거 삭제할 기억들 요거는 그래서 그렇게 바꿔주면 그게 이제 한결 이제 그 버벅대고 어디 있는지도 못 찾고 막 하는 것들이 분류가 쉬워지니까 찾기가 쉬워지고 기억도 한결 가벼워지죠. 그렇게 발동하는 것이고 이제 핵심으로 들어와서 그럼 그 기억을 저 의식을 늘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게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했을 때 암호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상징이라고 하는 그걸 딱 하나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그 사실은 우리가 의식이라는 것 자체가 유저로서 개입해서 유저 모드가 발동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의 용량을 엄청난 용량을 계속해서 쓰게 하기 때문에 뇌가 많이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니까 버벅대죠. 일상생활 자체가 자꾸 머뭇거리게 돼요. 잠시 생각 좀 해보고 내 잠시 좀 여기서 좀 뭔가 좀 앉아서 생각 좀 해볼게 하고 일상을 자꾸 멈추게 만들어요. 자꾸 머뭇머뭇하니까 삶의 탄력을 붙일 수가 없죠. 뇌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자기 경로를 방해하는 거예요. 뇌가 자기가 자동으로 그냥 움직이도록 해줘야만 신이 나서 그냥 막 다니는데 경로를 자꾸 누가 앞에 내 갈 길을 막는다라는 행위, 내 삶을 뭔가 방해하는 행위들 이런 게 들어오면 얘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자꾸 멈추게 하면 얘는 그걸 되게 사실은 부담스러워하죠. 유저의 개입이라는 것 자체를 부담스러워요. 그럼 이제 점점 더 얘는 거부 반응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럴 때 뇌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 상징 부호처럼 여기를 가면 자동으로 이런 생각이 드는 스키마들이 있잖아요. 어딜 가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들 그런 장소들이 딱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활 중에서 자세히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의식이라고 하는 게 늘 들어와서 일상생활을 늘 지켜볼 수가 없다라는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실 제일 그걸 알고 나면 오히려 더 쉽게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데 그 유저의 원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뭐랄까 그 비밀키를 우리가 하나를 가질 수 있는 오히려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얘는 늘 자율주행을 하기 때문에 내가 경로만 제대로 입력해 놓으면 오늘 해야 될 일들 내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어도 척척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자율주행을 하되 컴퓨터 게임을 할 때 젊은이들이 늘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그런 기법이 자동 사냥이에요. 자동으로 얘가 알아서 수확하고 어디 갔다 오면 돈 벌어 놓는 거죠. 나는 딴 거 하고 있어도 얘가 지가 알아서 다 척척 해 놓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우리 삶에서 제일 개이득이라고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고 일어나도 돈이 쌓여 있는 느낌 같은 거. 그러니까 주식을 사람들이 왜 못 끊냐 하면 거기에다 넣어놓고 있으면 얘는 그 다음날 되면 자동으로 알아서 돈이 올라가거나 떨어지거나 하니까 그 짜릿함 때문에 이제 하는데 한때 이 암호화폐 시절에 돈복사라고 그래서 넣어놓으면 자고 일어나면 돈이 그냥 푹푹 불어나 있는 무조건 계속해서 호황 시절에는 계속 어떤 암호화폐도 다 오르기 때문에 넣어놓으면 돈복사가 되는 시절이 있어서 되게 이제 이때는 아주 그냥 신난다라고 할 때가 있었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알아서 돈 번다 이거죠. 묵혀놓으면 알아서 번다. 그래 부동산을 선호한 이유도 그거였잖아요. 사놓으면 알아서 버니까 내가 일 안 해도 지가 알아서 버는 걸 제일 좋아하죠. 그렇듯이 우리 캐릭터라고 하는 이 디바이스가 내가 의식을 잠시 정신줄 놓고 난 딴 거 생각해도 얘가 알아서 돈 버는 일, 알아서 나한테 유익한 일들을 잘 해놓도록 하는
그런 것만 경로만 잘 지정해 놓으면 오히려 의식을 나는 그런 데 안 쓰고 딴 데 가 있는 게 오히려 더 이익일 때가 많죠. 왜냐면 신경 안 써도 알아서 요 시간에는 이것만 알아서 해라고 하는 그런 그것만 잘 경로가 입력되면 그만큼 이익일 게 없어요. 그래서 제일 사실 그 성현들 중에서 아주 위인들이라고 불려질 만한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뭐 그 엄청난 일들을 많이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친 위인들 보면요, 굉장히 규칙적인 생활 그 패턴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아주 시계처럼 정확하게 딱딱 맞춰서 산책하는 시간이 어느 거리에 몇 시쯤 지나간다는 것조차도 한치 오차 없이 딱 그 자리를 지나가는 그런 습관을 딱 들여놓고 일정한 시간에 딱 늘 기계처럼 딱 움직이도록 설정해놓은 그런 분들이 꽤 많이 있죠. 그게 뭐냐면 자율주행 모드를 완벽히 이해한 상태에서 습관이라는 걸 그렇게 딱 이 시간은 얘가 알아서 하도록, 그래서 인출 비용이라고 이 의식이라는 거 1도 쓰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착착착착 내가 늘 이렇게 할수록 쌓이고 내 체력이 쌓이고 내 지력이 쌓이고 내 재력이 쌓이고 내 주변의 생활 풍성함이 계속해서 더 늘어나는 그런 습관들로만 쫙 쌓아놓는 게 그게 습관의 엄청난 그 비밀이죠. 그래서 그 대개 그 위인들급에 속하는 많은 사람들이 습관을 그래서 그만큼 습관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 루틴이라고 하잖아요. 일정한 생활 루틴을 딱 정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정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게 이 뇌는 늘 자율주행 모드로 움직이기 때문에, 또 의식은 항상 정신을 차릴 수 없기 때문에 얘가 정신을 우리가 차리지 않더라도, 의식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얘가 내가 정신이 들어와 있을 때처럼 영락없이 행동할 수 있게 모드를 만들어 놓는 게 생활 루틴이에요. 아침 몇 시에 정확하게 일어나서 몇 분간은 뭘 하고 딱딱딱 시간 맞춰서 탁 하는 그런 습관들을 많이 장착하면 할수록 우리는 의식을 가급적이면 의식을 여기에 내가 그 로그인 하지 않아도 잘 살고 있다. 한 번씩만 들어와서 점검만 해보면 된다. 그 한 번씩 들어와서 최종 점검하고 결산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명상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명상이 중요한 거예요.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의식을 발동시켜서 유저가 들어와서 오늘 결산해보자. 오늘 뭐 했니 하고, 오늘 내 경로 제대로 다녔어 하고, 기억들 다 소환해보고 다녔던 기억들 다 점검하면서, 그게 일기예요. 일기를 그래서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일기 쓰라는 이유가 그거죠. 의식을 딱 그 발동시킨 상태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리해 봅시다. 결론은 뭐냐면 의식은 늘 정신을 차릴 수 없다. 함정이다. 그게 정신 차리는 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정신 차려서 산다는 것 자체가 알고 보면 다 자율주행 모드로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린 정신 차리는 것처럼 착각했는데, 왜냐하면 얘가 너무나도 영락없이 그 상황에 딱 맞는 말을 하고 딱 맞는 의식을 가지고 뭔가 정확하게 사고 안 나게 처리를 잘하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정신 차렸다라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면 자동 반응으로 일어나는 스키마, 그 장소에서 그 사람에서 그 상황이 닥치면 자동으로 인출되는 그런 그 반응들로 영락없이 말을 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의식이 있다, 정신이 있다라고 우리는 착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구나라고 딱 알아차려야 돼. 이게 다 알고 보면 자율주행 모드였구나. 두 번째, 이 자율주행 모드는 감염되는 게 너무 심하게 감염되는 게 무방비 상태. 거의 무방비 방화벽이라는 것 자체가 거의 없다라고 느껴질 만큼 수많은 사람들의 온갖 가지 말에 우리는 이 에고는 현혹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로 노출됐죠. 왜냐하면 유저가 안 그러면 유저도 접속하기 힘들어지니까. 그래서 유저 모드라는 게 있어서 유저 모드에 얘는 늘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온갖 잡신들, 온갖 이런저런 어중이 떠중이한테조차도 우리는 끄달리면서 휘둘리면서 살아가게 얘가 자꾸 그렇게 감염된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사실은 바이러스를 잡아줘야 돼요. 야, 걔 말 아니야. 그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야. 하고, 지지. 그 먹으면 안 돼. 하고 우리는 어린애 다루듯이 얘를 잘 항상 보살펴야 된다. 그래서 목자처럼
목자처럼 자유롭게 얘가 잠을 자거나 풀을 뜯거나 할 때는 내버려 둬도 늘 늑대나 이런 그 사나운 짐승들로부터 지켜주는 차원에서 늘 명상이라는 시간을 가지면서 챙겨야 된다. 그래서 명상은 사실은 몰아서 저녁에 뭐 이렇게 깊이 하는 것도 좋지만 일정하게 잠시라도 모든 하루 일과 중에서 이렇게 잠시의 시간들을 딱 빼서 잠시 멈추는 시간들, 온전히 나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중간 점검 시간들을 세팅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앉아서 또는 이렇게 그 뭐 누워서든 뭐 걸어가든 간에 아무런 방해받지 않는 어떤 시간에 명상을 해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그 시간을 작정하고 아예 명상 시간으로 딱 세팅을 하는 게 중요해요. 뭐 나는 그럴 시간 자체가 잘 없다 이러면 장거리 이동을 할 시간이 있거나 버스를 타거나 할 때 최소 1시간 이상 앉아서 멍 때리면서 가는 시간도 우리가 가만 생각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뭐라도 뭐 열심히 한답시고 책도 보고 막 인터넷 검색하고 막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다 제껴버리고, 왜냐면 주변 사람들이 다 모르는 사람들 투성이기 때문에 내가 신경 안 써도 돼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 타거나 뭐 이럴 때 딱 자리에 앉으면 눈 딱 감으면 그때 또 온전히 내 세상이잖아요. 주변 사람들 아무리 있어도 그때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의식을 다른데 막 그렇게 팔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로 딱 온전히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있을 때는 쓸데없이 핸드폰 보거나 뭐 책 보거나 할 필요 없어요. 명상할 시간이 그렇게 나는 따로 낼게 불가능하다라는 그건 핑계에 지나지 않고 그런 시간에 명상해 보시면 돼요. 그 명상이라고 할 때 그때 정신을 차린다라는 말로 로그인이라고 딱 그 말을 해보시면 돼요. 로그인이 뭐냐면 그냥 유저 모드로 로그인 모드를 작동시키는 거죠. 스스로 말해보세요. 이 디바이스가 얘기하는 것 같아도 유저가 로그인 한 거예요. 이미 의식이 들어온 상태에서 로그인이라는 말을 할 때부터가 이미 나는 유저다라는 걸 내 스스로 이 디바이스한테 딱 그 인식시키는 암호잖아요. 로그인 하고 로그인 딱 하세요. 그 말 한마디 속으로 내뱉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눈 딱 감고 로그인 하면 로그인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때 정신이 들었다라고 내 스스로 딱 알아차리는 거죠. 그럼 그때부터 이제 검색해 보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는 길은 왜 가고 있지? 내가 지금 이 시간 이후에 해야 될 일들을 왜 하려고 하고 있지? 하고 쭉 점검하는 모든 행위가 의식이 들어왔을 때 지금 당장 내가 작업하고 있는 워킹 메모리를 쓰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을 다 맥락을 다 불러와서 쫙 검색해 보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눈 감고 로그인 상태에서 딱 집중해 보는 거예요. 그게 좀 잘 안 된다 할 때는 숨쉬기 해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고르게 숨 쉬는 것부터 먼저 쭉 하면서 로그인 하고 숨 고르게 하면서 막 산만해진 내 정신을 온전히 컴다운 시키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딱 점검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수시로 그렇게 의식이 잠시 들어올 수 있는 공간과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명상이라는 말로 하든 간에 로그인이라는 말로 하든 간에 정신 차린다라는 말로 하든 간에 어쨌든 그런 시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신은 못 들어온다. 뇌가 아예 튕겨내버린다. 왜 바빠 죽겠다고 그냥 튕겨내버려요. 얘는 당장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당장의 살 의식을 방해하면 얘들은 당장에 탁 차단시켜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안 되도록 아주 고요한 시간을, 그 성경에 그 기독교에서는 콰이어트 타임이라고 해요. 콰이어트 타임. 묵상의 시간이라는 것 자체가 고요하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도록, 몸도 생각도 아무것도 안 하도록 그냥 고요하게 내버려 두는 시간을 스스로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로그인이라고 말만 외치면 그렇지 의식이 들어온 거야 라고 스스로 딱 알아차리면 돼요. 이게 무슨 의식이 들어온 거야, 이거는 뭐 그냥 내가 한 말인데 이게 의식이 들어온 거라고 어떻게 알아? 그 자체가 의식이 들어온 거라니까요. 아, 내가 의식을 써야겠다라고 내 스스로 인식한 것 자체가 의식을 이미 의식 전환 모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뇌에다가 이제 딴 거 다 안 해도 되니까 여기에만 집중하자 하고 딱 용량을 여기에 딱 그 맞춰서 그렇게 다 할당되도록 그렇게 얘가 이제 뇌가 맞춰주죠. 그게 안 되는 때는
굉장히 다른 게 몸이 막 불편하다거나 여러 지금 신경 막 쓰이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생활에 뭐 다급한 일들 막 그래서 당장 처리하자면 안 되는 그 급박한 뭔가들 때문에 얘가 막 계속 심장이 벌렁벌렁하고 되게 좀 뭔가 좌불안석 같은 그런 느낌이 있을 때는 교감신경계를 일단은 전환시켜 줘야 돼요. 아 괜찮아, 컴다운, 절대 잘못될 일 없어 하고 숨쉬기 하면서 이 교감신경계가 부교감신경계로 넘어가도록 호흡을 고르게 해주는 과정을 거치면 다 넘어가요. 뇌는 못 보기 때문에, 지가 직접 못 보기 때문에 호흡만 고르게 하고 아니야 괜찮아 지금 아무것도 위협하는 게 없으니까 아무 생각 안 하고 편하게 있어도 돼 라고 자꾸 얘기해 주면 얘는 그걸 받아들여요. 그렇지, 그럼 내가 고요히 있어도 되겠구나 하고 더 이상 그게 분산되는 신경을 더 이상 그런데 안 쓰게 얘가 알아서 딱 차단을 시켜요. 그렇게 바꾸시면 된다. 이제 답이 좀 되셨죠? 의식은 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정신을 아무리 바짝 차리고 싶어도 정신 차릴 수 있는 시간은 찰나지간에 잠시밖에 안 된다. 그 시간에 살면서 문득 정신이 들어올 수는 있죠. 위급한 상황이 생기거나 지금 내가 엄청나게 몸에 신변의 변화가 있거나 할 때는 정신이 곧바로 들어와요. 그럴 때 들어오는 정신은 찰나진 그 순간만 해결할 수 있는 정신이기 때문에 그럴 때 쓰는 건 곧 위기 상황만 대처하는 데 쓰고 나머지 것들은 편안한 시간, 아주 고요한 시간을 스스로 만들어서 돌입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의식을 제대로 쓰는 방법이다. 안 그러면 두 개가 부딪혀서 계속 머리만 아파요. 신경은 자꾸 딴 데 가서 나 이거 지금 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하고 자꾸 여기서 이 에너지를 뺏으려고 그러고 뇌는 또 기본 모드로 자기는 행동해야 될 거, 기본 살아야 될 걸 또 막 의식을 써야 되니까 그 두 가지 의식을 계속 여기저기서 뺐으니까 얘가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스트레스 받고 막 되게 힘들어 하죠. 그렇게 쓰면 둘 다 망한다. 그러니까 아예 맡겨둬야 돼. 일상생활에서. 그래 일단 그렇게 살아봐 하고 툭 괜찮아 그냥 네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내버려 둘 때 우리가 이럴 때 어떤 상태를 경험하냐면은 저절로 되는 힘을 느껴요. 뇌는 알아서 척척 그냥 지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이 하거든. 그럴 때 온전히 뇌에다가 이 몸에다가 몸이 하는 말을 듣고 내버려 둬 주는 거예요. 그대로 인정해 주면 얘는 척척 알아서 해요. 그럼 얘는 저절로 해요. 그 상황에 딱 맞는 영락 없는 행동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내버려 두고 그 상황이 지나가고 나면 잠시 얘기 좀 하자. 불러서 따로 불러서 진실의 방으로 하고 불러다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만 그렇게 할당의 역할 분담을 해야 된다. 아시겠죠? 역할 분담이다 이거는. 늘 개입해서 자꾸 쓰다 보면요. 진짜 머리가 터져 나간다니까요. 용량 초과로 내는 계속 비상신호를 보내요. 나 죽을 것 같아. 나 너무 힘들어. 아, 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머리가 너무 막 그냥 막 정신이 복잡해. 계속 그 말을 내뱉어요. 얘는. 그러니까 네 알아서 해. 괜찮아. 지금 요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하고 역할 분담해서 내버려 두면 내가 그거 다 처리해 놓고 난 다음에 따로 불러서 얘기 좀 하자고 불러서 조용하게 얘기 나누는 시간이 우리가 묵상의 시간이라고 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잘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아요.